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 반대다. 너무 잘해보려고 하고 틀리지 않으려고 하고 미리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릿속이 쉬지 못한다. 남들은 조용해 보이는데 유독 나만 머리가 시끄러운 것 같을 때가 있다. 잠들기 전이 특히 그렇다. 낮에는 버텼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미 지나간 대화 하나가 다시 떠오르고 별일 아니었던 표정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내가 뭘 놓친 건 아닌지 생각이 꼬리를 문다. 끝난 일인데 끝난 것 같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이미 문제처럼 느껴진다. 이상한 점은 당장 큰일이 없는 날에도 머릿속은 더 바쁘다는 것이다. 누가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재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다. 샤워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누워서 휴대폰을 내려놓은 직후에도 생각은 다시 시작된다. 괜찮아지려는 순간마다 다른 걱정이 들어오고 하나를 정리하면 또 다른 하나가 올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문제는 생각의 양일까? 아니면 생각을 다루는 방식에 이미 어떤 습관이 굳어져 있는 것일까?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못한다. 떠오른 생각을 바로 붙잡고 의미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 한다. 걱정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어야 안심될 것 같고 불안이 올라오면 이유를 정확히 찾아내야 잠잠해질 것 같다. 그래서 더 생각한다. 더 분석한다. 더 대비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생각은 멈추지 않는 구조가 된다. 해결하려고 붙잡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정리하려고 애쓸수록 더 복잡해진다.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걱정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반드시 해결하려 한다.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떠오르면 그냥 두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파고든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문제로 바뀐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질문만 만든다. 그래서 생각은 끝나는 대신 이어진다. 이 습관은 겉으로 보면 성실해 보인다. 그냥 넘기지 않고 이해하려 하고 더 잘하려 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전부 머릿속에서만 반복된다는 것이다. 내일 일이 걱정될 때 정작 필요한 건 간단한 준비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준비보다 먼저 상상을 시작한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쩌지?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분석한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지쳐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다. 당신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해결하려고 과하게 붙잡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은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도 잘 모른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 그랬을까에서 시작한 생각이 나는 왜 이럴까로 번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때 생각은 정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과정이 된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 조용해지면 낮에 미뤄둔 생각들이 다시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한다. 답이 나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당신은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더 생각한다. 더 붙잡는다. 그리고 더 멈추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생각의 양이 아니다. 생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만드는 방식이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생각을 이해해야 끝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왜 생겼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편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릴까?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는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질문은 답을 주기보다 생각을 더 늘린다. 불안 하나를 이해하려고 시작했는데 과거의 기억이 하나 더 떠오르고 비슷한 경험이 연결되고 결국 전혀 다른 이야기까지 이어진다. 처음엔 하나였던 감정이 어느새 여러 개로 나뉘어 머릿속을 채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착각한다. 나는 지금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이건 이해가 아니라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에 가깝다. 특히 이런 순간이 있다. 별일 아닌데 계속 마음에 걸릴 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 그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이걸 정리해야 편해질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본다. 다시 떠올리고 다시 분석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은 정리되지 않고 더 선명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의를 줄수록 생각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불안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집중한 만큼 더 자주 떠오르고 이 반복이 쌓이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는 상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다. 모든 감정은 이해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감정은 그냥 두었을 때 더 빨리 사라진다. 하지만 당신은 반대로 행동한다. 느껴지는 순간 바로 붙잡는다. 이유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론을 내려 한다. 그래서 생각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만큼 그 생각은 더 오래 머물게 된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그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면 그 상태로 두는 걸 견디지 못한다. 애매한 상태, 정리되지 않은 상태,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불편하게 느낀다. 그래서 계속 생각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지?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을 붙잡고 답이 나올 때까지 머릿속을 계속 돌린다. 문제는 여기 있다. 대부분의 고민은 지금 당장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대의 마음, 앞으로의 결과, 이미 지나간 상황의 의미, 이런 것들은 생각한다고 해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답이 나올 것처럼 계속 붙잡는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정리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따져보면 확신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생각은 점점 길어진다. 단순했던 고민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무거워진다. 처음에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였는데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로 바뀐다. 결론을 내리려던 생각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결론은 대부분 자기에게 불리하게 내려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생각한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닌지, 혹시 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은 결론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구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다. 모든 생각은 결론을 내야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결론을 내려는 시도 자체가 생각을 길게 만든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답을 만들어내려 한다. 확실해지고 싶고 틀리지 않고 싶고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결국 생각이 이어지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멈추는 첫 번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생각을 끊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지금까지 계속 멈추려고 애써왔기 때문이다. 생각을 줄이려고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끊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생각은 더 많아졌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은 끊으려고 할수록 더 중요한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생각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을 한 번 더 떠올린 것이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오르게 만든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게 두는 쪽으로. 처음에는 잘 안 된다. 당연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떠오른 생각을 붙잡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된다.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해석하지도 않고 정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본다. 아, 또 올라왔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계속 끌려간다. 어느 순간 이미 깊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 아, 또 붙잡았구나. 이걸 반복한다. 이 과정이 쌓이면 하나의 변화가 생긴다. 생각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잠깐 머물다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이다. 생각은 원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흘러가야 할 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을 줄이려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하다.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를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만 계속 바쁘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이 가장 강해진다. 왜 그럴까?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부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고 더 생각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긴다. 이때 대부분은 머릿속에서 해결하려 한다. 그만 생각하자. 다른 생각을 하자. 하지만 이미 안쪽으로 향한 상태에서는 그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머릿속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흐름을 바꾸는 것. 거창할 필요 없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창문을 열거나 잠깐 걸어 나가도 된다. 핵심은 지금 이 상태를 끊는 것이다. 이걸 해보면 알게 된다. 조금 전까지 붙잡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강도가 확실히 줄어든다. 상태를 바꾸면 흐름도 같이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정리되지 않았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반대로 한다. 생각을 다 끝내고 나서 움직이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갇혀있게 된다. 이걸 바꿔야 한다. 생각이 많아질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머리가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것이다. 이 습관이 생기면 하나 달라지는 게 있다.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아, 이거 또 들어간다 하고 몸을 먼저 움직이게 된다. 그때부터 생각은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끝내려 하지 말고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걸 머릿속에서 처리하려 한다는 점이다. 기억하고 정리하고 결론까지 내려고 한다. 그런데 머릿속은 그걸 하기엔 너무 불안정한 공간이다. 같은 생각도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조금 전과 지금의 판단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더 헷갈린다.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된다. 이걸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꺼내는 것이다. 종이에 써도 좋고 휴대폰 메모에 적어도 좋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적는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이거다.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걸 해보면 바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막연하게 커 보이던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생각보다 단순해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다.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생긴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놓으면 사라질 것 같고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붙잡는다. 하지만 한번 적어두면 굳이 계속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꺼내놨다는 안정감이 생긴다. 그래서 반복이 줄어든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생각을 글로 쓰는 순간 그 생각은 자동으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얽혀있던 내용이 문장으로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구조가 생긴다. 이건 억지로 정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정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다. 틀려도 되고 엉망이어도 되고 중간에 끊겨도 된다.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이 습관이 생기면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바뀐다. 예전에는 이걸 계속 생각해야겠다였다면 이제는 이건 적어두면 되겠다로 바뀐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결국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법은 반대다. 머릿속에서 끝내려 하지 말고 밖으로 꺼내라.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다. 생각을 붙잡는 방식 때문이다. 우리는 떠오른 생각을 그냥 두지 못한다. 해결하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결론을 내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은 더 길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반복된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달라진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고 필요할 때는 몸을 움직이고 머릿속이 아니라 밖으로 꺼내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원래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오르고 있을 것이다. 그걸 붙잡을 것인지 그냥 지나가게 둘 것인지 차이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생각을 없애려 애써왔지만 어쩌면 필요한 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 생각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도 괜찮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달라지고 있는 중이니까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